18살 어린 나이에 장윤정은 동네에 전국 노래자랑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를 조퇴하고 혼자 예심을 보러 갔으며, 그때 주현미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을 부르며 심사위원들의 기립박수를 받긴 했으나 아이가 혼자 출연할 수 없어 커피잔 세트만 받고 탈락했습니다. 송혜 선생님이 그때 당시를 이야기하길, 윤정이는 예심에서 탈락했다. 그때 어린애는 부모님하고 같이 나오라고 했는데 윤정이는 혼자 왔다고 말하며, 윤정이에게 조금 커서 3년 있다가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장윤정이 그럼 기념품이라도 주셔야죠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작곡가 임종수 씨가 장윤정이 기특했는지 나중에 커서 꼭 다시 보자 라고 했었는데, 진짜로 이 두 사람은 훗날 애같아 라는 곡으로 작곡가와 가수로서 만나게 됩니다. 장윤정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스탠바에서 꼬마 신동으로 불리며 단무대를 띄웠습니다. 장윤정의 이모가 한 인터뷰에서 말하길, 윤정이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해서 트로트 신동으로 불렸다. 자연스럽게 이곳 저곳에서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서울 카바레까지 가서 노래를 부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어린 장윤정을 무대에 올려놓고 출연료를 받아 그 돈으로 하트를 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딸을 고생시켜놓고 4학년 때 윤정이를 두고 집을 나갔다고 했으며, 형부가 도시락 2개씩 싸주면서 힘들게 윤정이를 졸업시켰으며 형부가 엄마 노릇까지 다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윤정은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났으며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가난해서 가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대학교 시절에는 자취를 했는데 난방비가 없어서 겨울에 자다가 추위에 잠이 깰 때마다 헤어드라이어로 이불 속을 데우고 강아지를 껴안고 다시 잠이 들 만큼 아주 어렵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가장 힘들었던 기억으로 학자금 대출 받으러 은행에 갔다가 부모가 진 부채 때문에 자신마저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은행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서 신용 상황을 보여주면서 큰 소리로 이 상태에서는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러자 지저만에 사람들이 자기를 모두 쳐다보자 엄청나게 창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장윤정의 사정을 들은 대학교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고, 장윤정 역시 이 친구들을 평생 은혜를 갚아야 할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예술대학 방송위원회과에 재학 중이었던 장윤정은 1999년 강변가요제에서 내 안의 넌으로 대상까지 받으며 주목을 받긴 했으나 가수로 데뷔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획사에 들어가서도 음반을 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단역배우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어머나로 뜨기 전까지인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나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등에서 재연 배우 일을 병행하며 생활비를 벌어 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서프라이즈 시청률이 엄청 높았던 탓에 일반인들 상당수가 그녀의 과거 경력을 모르고 서프라이즈 재연 배우가 갑자기 가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윤정을 서프라이즈 재연 배우 정도로 알고 있을 때쯤 그녀를 대한민국 트로트 여왕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히트곡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어머나였습니다. 어머나를 작곡한 윤명선 작곡가는 사실 가수 개은숙 쪽에서 노래를 부탁해 어머나를 작사 작곡해 건넸으나 결과는 태짜였다고 했습니다. 이후 주현미, 송대관, 김혜영 등 가수 8명에게 어머나를 추천했지만 노래가 너무 가볍고 깊이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을 당했고, 그나마 주현미가 제목만 바꿔주면 부르겠다고 했지만 윤명선 작곡가는 이를 거부했고, 훗날 이야기하길 주현미 씨가 부르면 노래는 뜨겠지만 제목을 바꿔버리면 위트와 경박함을 강조한 제 노래가 죽으니까 싫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인을 못 찾고 떠돌던 노래가 결국 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생짜 신인 장윤정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윤명선 작곡가가 말하길, 개인적으로는 이 노래가 확실히 뜬다는 감이 왔었는데 하지만 녹음할 때 장윤정 씨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내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처음에 받은 어머나라는 곡은 매우 느린 멜로디였으며 사실 살집도 좀 있고 세상을 오래 살아본 여인이 부르는 듯한 느낌의 곡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윤정은 어머나를 부르지 않겠다고 3일을 울었으나 회사에서는 좋은 기회니 꼭 하라고 했고, 장윤정 역시 그래도 생짜 신인이었던 자신에게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 후 녹음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젊은 가수가 트로트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장윤정의 어머나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으며 대한민국의 어머나 열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젊은 연령대가 시청하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당당히 1위를 석권했으며 어머나는 모든 연령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 대학생 가수가 불렀기 때문에 젊은 20, 30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그해 연말 가요 시상식의 트로트 부문에서 장윤정은 상을 휩쓸게 되었고 장윤정을 통해 정말 오랜만에 트로트가 대부흥을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 장윤정은 여러 앨범을 발표하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트로트의 여왕, 행사의 여왕으로 불리며 큰 사랑받는 국민 가수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2013년 4월 KBS 소속 도경환 아나운서와 9월에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결혼 발표 전까지 5개월간 철저하게 비밀 연애를 했다고 했으며 심지어 친한 동료들도 몰랐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KBS 아나운서들은 도경환이 한두 달 전부터 연애에 낌새는 보였지만 그 상대가 장윤정일 것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재미난 것은 두 사람이 처음 연락하던 날 장윤정이 꿈에 삼신할머니가 나와서 너희 둘은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 둘의 연애 공개 3일 전에 도경환의 친부 꿈에 장윤정이 갑자기 등장하여 인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연애의 시작은 평소 장윤정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도경환이 먼저 작업을 걸게 되는데 자신이 진행하던 KBS 아침마당에 장윤정이 출연했을 때 부모님을 연말 디너쇼에 모시고 가고 싶은데 티켓 문의를 어디로 하면 되냐 라며 물었고 그러자 장윤정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도경환은 장윤정이 매니저 연락처가 아닌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줘 굉장히 놀랐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장윤정이 말하길 나는 그때 당시 도경환을 잘 몰랐고 심지어 유부남인 줄 알았다. 그냥 나를 좋아하는 유부남인 것 같았고 거기다가 부모님을 디너쇼에 보내준다고 하길래 그 당시 생방송 중이었는데 번호를 묻길래 매니저 번호를 외우고 있지 않아서 그냥 자신의 번호를 적어줬는데 도경환이 내가 먼저 대시한 줄 안다고 말하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친한 누나 동생 사이로 지냈으나 도경환이 계속 문자를 보내며 호감을 드러내자 장윤정은 직접적으로 너 나 좋아하지? 나랑 본격적으로 만날래? 라며 직진 고백한 덕분에 진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 당시는 장윤정이 자신의 어머니와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고 그때 당시 SBS 힐링 캠프를 통해 그녀가 모든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장윤정은 어느 날 우연히 통장을 찍어봤더니 잔고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10억 원이 찍혀 있었다라고 말하며 이 때문에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장윤정이 가수로 돈을 벌고 싶었던 이유는 너무 가난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고 빨리 돈을 벌어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돈이 너무 많아지니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장윤정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도경환과 정식 교제를 하기도 전에 모두 털어놨다고 했으며 도경환이 연하남 같지 않게 의지가 많이 되는 데다 진지한 만남을 위해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도경환은 장윤정의 사연을 듣고 저 여자 지켜주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으며 장윤정의 상처를 함께 나누면서 두 사람은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이후 도경환은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고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게 되는데 훗날 도경환의 아버지께서 직접 말하길 아들 도경환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폭탄 선언을 하더라. 장윤정과 결혼하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 결혼 승낙하는데 3분도 안 걸렸다고 말하며 과반술 먹고 바로 승낙했다고 했습니다. 도경환의 아버지는 평소 장윤정의 디너쇼에 가서 첫사랑이라는 노래를 너무 감명 깊게 들어서 휴대폰 벨소리로 지정할 정도로 팬이었는데 자신이 좋아하던 스타가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하니 두 팔 벌려 환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도경환의 부모님들 역시 장윤정의 가정사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으며 결혼을 준비하면서 장윤정의 가정사가 언론에 공개되고 이 때문에 장윤정이 괴로워하자 시아버지가 그녀에게 신경 쓰지 말라며 손을 꼭 잡고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장윤정 역시 가장 고마운 사람으로 시아버지를 꼽았으며 실제로 도경환의 아버지는 딸을 키워보지 못한 마음이 있다라며
장윤정을 실제 딸처럼 여기는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도경아는 장윤정이 자신의 가정사로 인해 힘들어하자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에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으며, 도경아의 부모님 역시 이를 허락해 2013년 5월 8일 어버이날 도경아이 구청에 직접 가서 혼인신고를 했으며, 정작 본인의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를 대신해 시부모님과 도경아이 그녀의 진짜 가족이 되어주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것입니다. 장윤정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국민 가수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연우와 하영이와 남편 도경안으로부터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녀가 대중들로부터 받을 사랑은 물론이고 그녀의 가정에도 늘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저 역시 늘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